안녕하세요. 핵심 뉴스만 전해드리는 지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휴일이기 때문에 특별한 모멘텀은 딱히 없습니다. 따라서 뭔가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리기보다 여태까지 언급하지 않았던 상사 관련 회사를 언급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상사 회사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LG상사, SK네트워크스 등입니다. 다만 이 회사들이 상사 섹터로 묶여있긴 하지만 완전 다른 사업 방식을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한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언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막상 알고 보면 동종업계 회사로 이 회사들을 바라보면 안 되고 각각 독자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로 파악하시는 게 좀 더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달 말 들어서 주가가 폭증한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제가 앞서 말한 상사 3사 가운데 가장 상사에 적합한 회사입니다. 그런데 2020년 실적은 2019년보다 좋지 않습니다. 실적은 계속 하락하는데 왜 주가는 갑자기 1월 말부터 폭등했을까요? 이를 알아보기 전에 기존의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영위했던 사업을 살펴보겠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사업 부문을 살펴보시면 철강, 에너지 인프라, 식량 소재, 무역 등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모회사 포스코가 있기 때문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철강 관련 트레이딩 사업을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매출은 적정 수준 이상 이어지고 있고 딱히 시황이 나쁘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전과 같은 영업 방식이 이어지고 뭔가 새로운 영업을 통한 사업 확장을 노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철강 제품 가격 상승에 따른 수혜는 어느 정도 볼 수 있습니다. 에너지 인프라 같은 경우는 미얀마에서의 LNG전 개발 사업을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또한 미래에 계속되는 사업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물론 최근 현대중공업과 해양플랜트 계약을 맺고 미얀마 LNG전 3단계 개발을 추진하고 있기는 합니다. 다만 이는 과거 LNG전 개발을 이어가는 같은 사업구조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량 소재 부문을 살펴보시면 매출액, 영업이익이 소폭 하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우크라이나 곡물터미널 사업을 통해 곡물 트레이딩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호 회장이 포스코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강조했던 것이 음극재, 양극재 사업 외에 식량 사업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지는 못하고 미래 산업이라고 하지만 뭔가 혁신이 가미되어 있는 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역 및 투자법인 사업 부문도 여전히 부진합니다. 철강 외에 자동차 부품, 화학 등 여러 제품들의 무역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업도 과거에 하던 사업일 뿐이기 때문에 뭔가 혁신적인 업무라고 보기 힘듭니다. 제가 부정적인 말만 했지만 레드오션에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계속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포스코라는 든든한 모회사가 있으며 곡물 사업도 우크라이나에서 터미널을 확보하면서 꾸준히 규모를 키워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너지 사업 부문도 현재는 미얀마 LNG전에 이어 마하 LNG전도 확보하고 있고 앞으로 한두 개 더 추가되면 에너지 부분에서도 충분히 매출 확대가 기대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주가를 띄우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급반등이 일어나게 됐을까요? 이는 1월 28일 컨코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1월 28일 기사를 살펴보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전기차 구동모터 코어를 통해 신사업을 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막상 1월 28일 당시에는 주가가 큰 움직임을 보여주지는 않았지만 이에 대한 효과로 바로 다음 날부터 반영되기 시작합니다. 컨콜에서 밝힌 자료를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모터코어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자회사 포스코 SPS입니다. 자회사기 때문에 이미 연결 실적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실적에는 다 반영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굳이 컨콜에서 이 같은 구동 모터코어 사업을 언급했다는 것은 회사가 새로운 사업 방향을 제시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에 환호했고 이에 따라 주식이 오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회사는 2025년까지 글로벌 시장 점유율 20%까지 달성할 계획이며 유럽 또는 북미에도 관련 생산 기반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일단 국내 생산 능력을 증대시킨다고 봤을 때 해외 생산 기반 확대는 아마도 2022년 후반이나 2023년부터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포스코 그룹이 포스코 케미칼의 음극재, 양극재 기반 기술과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구동 모터, 그리고 포스코의 이오토포스 친환경차 제품 솔루션 통합 브랜드 등을 통해 친환경 시대의 새로운 매출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고 공공연하게 밝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엔 LG 상사를 살펴보겠습니다. LG 상사는 12월 말에 한번 급등한 이후로 아주 느릿느릿하게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사실 상사 3사 가운데 LG 상사가 정말 이번 코로나 덕분에 크게 수혜를 본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0년 실적이 2019년 대비 매우 크게 개선됐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이유는 전적으로 회사의 사업 구조가 물류 부문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의 수익 구조를 보시면 물류 사업이 크게 성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에너지팜 관련 내용은 석탄 트레이딩, 팜 트레이딩 같은 사업을 뜻하고 있고, 산업재 솔루션 부문은 석유화학 제품 또는 전기전자 부품의 트레이딩 사업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전형적인 상사 업무의 일환입니다. LG 상사는 타 업체들과 다르게 물류 사업을 할 수 있는 판토스를 2015년에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코로나19가 물류 업체의 실적을 견인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소비재 유통이 커짐에 따라 물동량이 몰려 해운옷님이 비싸졌고, 이에 따라 H&M이 큰 이익을 본 것을 아실 것입니다. LG 상사의 자회사 판토스도 이와 동일합니다. 전 세계 물류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실적은 급상승했고, LG 상사의 실적도 개선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 특이사항은 딱히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SK네트워크를 살펴보겠습니다. SK네트워크의 사업 부문을 보면 무역 부문으로 하는 글로벌 부문이 있습니다. 사실상 상사의 주요 업무지만 매출액 비중은 상당히 낮은 회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유통 사업인 정보통신 부문은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렌터카 부문, 그리고 스피드메이트와 SK매직 등의 부문도 꾸준히 매출액 비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얘긴즉슨 상사 부문 내역을 아무리 뚫어지게 쳐다봐도 회사의 본질은 파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업 부문을 세세히 보시면 글로벌 부문과 정보통신 부문은 큰 성장 없이 실적은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 부문에서 단말기 판매량이 감소하고 있고, 글로벌 부문에서 철강화학 부문 판매량이 줄어들고 있어 회사로서는 좋은 상황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SK매직과 카 부분을 살펴보면 정말 일정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SK매직의 렌탈 계정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렌터카 시장에서 SK렌터카의 활약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실적은 크게 상승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앞으로 새로운 사업 구조가 창출되지 않는다면 SK네트워크의 앞으로의 실적은 현재와 같은 수준에서 유지 또는 점차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사 3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요약해보자면 포스코케미칼은 과거와 똑같은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만 구동 모터 코어라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컨콜에서 강조하면서 미래에 대한 먹거리를 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LG 상사 같은 경우는 신사업은 딱히 없지만 자회사 판토스를 통한 물류 사업으로 호실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SK네트워크는 상사 대신 렌탈 사업과 SK매직 등으로 사업 다변화를 잘 추진했지만 실적 개선이 크게 발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휴일 동안 관심이 적었던 회사를 체크해본과 동시에 원했던 매수가액이 오시면 분할 매수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핵심 뉴스만 전해드리는 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